여의도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지금 설전,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권성동, 박찬대 두 여야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용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도 보지 않고 지금 다른 곳을 보고 그냥 쏘아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지금 여야가 부딪히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논란의 쟁점. 일단 대통령을 권위로 보느냐, 지금 상황을 권위로 보느냐, 아니면은 사고로 보느냐. 또 한덕수 대행이 과연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심리는 가능하나 선고, 그러니까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쟁점의 중심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권위 상황, 사고 상황. 어떤 거냐?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황교안 전 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이 정지되고 파면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권위냐 사고냐는 명백하죠. 대통령직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하고 있고 다만 사고라고 그 법률적 용어로 그 표현하는 다만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중에 어느 정도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었는데요. 사실 과거에 그 민주당이 먼저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추미애 당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 박범계 간사 뭐 이런 분들이 이 비슷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그 주장을 했었어요. 네네. 그 논리를 지금 와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고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죠. 저는 이제 이런 권성동 대표의 주장은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 나라 곳간을 완전히 털어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양곡법 같은 법안을 내놓고도 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그 탄핵하겠다 이런 협박이나 일삼고 있는 이 조폭 조직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아마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관태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사안은 이제
고리 사항은 아니고요. 사고 사항이죠. 뭐 그게 지금 고리냐 사고냐가 쟁점이 아니고 고난 대응은 정부 운영과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굳이 안 해도 될, 그러니까 급히 서두를 필요도 없는 사안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다 해석의 영역에 있긴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가 비정상적이고 빨리 9명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추천하는 몫은 원래 대통령은 임명권은 형식적인 거예요. 관리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게 맞고 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도 우리가 물었어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전에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같은 취지의 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든 간에 그건 뭐 당리 당략적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옳지 않고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이 모처럼 이제 의견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근데 앞서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훨씬 이전에 네. 이미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죠.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는 뭐 검사들이라든가 또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네. 의결했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서 계속 이분들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런 6인 체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이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다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이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도리어 이제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니까 또 적반하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6인 체제가 좀 장기화 됐죠. 그 책임이 지금 김채곤 님은 저희 민주당한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3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희 민주당 주장은 저희하고 국민의힘의 의석 비율로 볼 때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었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민주당이 1명, 국민의힘이 1명,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를 해서 하자는 거였어요. 이 의견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오래 걸린 것이지 저희 민주당이 6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양에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조폭 조직처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권성동, 박찬대 두 당의 원내대표 서로 8년 전의 발언까지 소환을 하면서 왜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다르냐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을 돌려서 8년 전에 과연 어떤 입장들이 나왔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임명권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그 자리에 임명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발언만으로만 살펴본다면 8년 전과 지금 여야의 발언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이에 숨은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임명권자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8년 전에는 어땠길래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일 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소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재판관, 소장으로 임명되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또 하나 공석이 발생했죠. 이정미 당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공석이 발생했는데 이때에는 이선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는데 이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용 이후, 그러니까 거리 상태가 된 이후에 임명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주장은 그 대통령의 상태가 거리 상태 이후가 되어야 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발동이 되는 것이고, 그에 더해서 대통령목, 대법원장목, 그러니까 추천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당은 이것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사는 가능한 것이다, 이 조건을 더 강조를 하면서 양당이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송 대변인님, 시점 문제가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서야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권한 행사가 임명권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지금 여당 주장인 거거든요. 사실은 권한대행의 그 권한의 한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권위냐 사고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다만 그 국회나 대법원장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그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에서 상정하는 그 사고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질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볼게요.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의식이 없지만 수술에 성공하면은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전제해 봤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가령 대법원장을 지명한다. 예.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보니 그 사이에 총리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경우는 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자제되어야겠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본 사례처럼 뭐 대법원장 추천이라든가 국회 추천이라든가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거리냐 사고냐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